오늘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에 가정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면서 구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는데, 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 가지의 임시조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가정 구성원의 주소,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이 임시조치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결과 검사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형사 판결에 따라서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동일한 전과가 있다던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형사재판부에 기소하는 대신에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형사재판부가 아니라 가정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도저히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력히 어필을 하게 되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데, 가정이 완전히 파탄되어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 4가지 정도의 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할 수 있고, 세 번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네 번째,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경과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부가해서 보통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